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성델타테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일단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일단 정해지긴 했습니다. 처음으로 결과 나오는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동안은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축제를 즐겨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신성델타테크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언제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변동될 거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쵸? 왜? 결과물은 기다리긴 하지만 모두가 윗방향을 예상하고 계시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20년 동안의 데이터, 기업을 찾아봤다고 했죠. 자, 어떻게? 이렇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테크, 이런 3박자로 됐다고 했죠. 중간 기업이 어떠한 캐피탈사를 위치돼 있고, 그런 기업들을 2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봤더니 17개의 종목이 발생이 되더라. 이 17개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정확한 흐름으로 갔다 했죠. 7배의 법칙을 넘길 순 없더라.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이 자료 20년 동안의 17기업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재료가 남으면서 빠지더라.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기업들이요, 이 구간을 넘으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한다? 대주주가 매도를 하더라. 정확하죠? 고목델타. 그리고 재료가 나오면서 어차피 재료 노출로 인해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구간에 분명 자회사를 등장시키더라. 왜? 우리 이런 가치가 있어서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라는. 신기하죠? 자, 여기 모아놨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는 캐피탈사를 보유했습니까? 캐피탈사를 보유한 거죠.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 명심해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날짜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 그 날짜의 변동성을 딱 3번입니다. 3번은 이런 화려한 변동성을 줘요. 위가 아니에요. 아시죠? 30%의 현금을 반드시 어디서 찾아와야 된다. 자, 뭐 중형주도 좋고 대형주도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현금화를 시켜서 반드시 현금화를 30%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 플레이어. 자, 중요한 건 주식 수를 항상 증가시키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한 달 전에 찍었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자, 보고 갈게요. 영상을 찍으면서는 24%까지 신성 실시간 델타테크 대응방에서는 볼게요. 제가 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때 사실 제가 이 사야 실시간 되냐? 대응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원익, TNE, 그쵸? 19,100원이었어요. 첫 급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야기하죠.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반드시 이 부분엔 접근해야 된다죠. 최저에 빠졌을 때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재료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큰 돈을 실지 못한다.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제가 안 교수라고 하는데, 자, 검색하시면 제가 뜰 겁니다. 1,000억 정도를 운용하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어떤 테마나 시장에 어떤 그 산업이 등장했을 때는 이 부분엔 무조건 수급들이,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세력도 좋지만 주가가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실제로 20% 떠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다 치자. 단기 거래를 한다. 자, 과거에 제가 1,000억을 운용했을 때도 만일에 이 종목을 거래했다면 한 30억 내외로만 거래했을 거다. 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사야 된다고 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간 틈이랑, 그쵸? 여기서 여기 올라간 틈을 고려해 보세요. 오른 거의 최저점 10,000원에서 여기까지 오르긴 했지만 단기 거래로 끊어놓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 대한 이 가격이 더 크죠? 오르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축제를 즐겨야 된다고 했죠.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다? 여기서 안 하든가 여기서도 보지 않아요. 꼭 여기서 달려드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혼자 500만원 간다. 한 주 가치가 1,000만원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왜 긍정과 부정이 오갔어요? 각 나라마다의 의견이 달랐죠. 이다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쵸? 자, 여기서는 비공개 간담회죠. 비공개 간담회라는 거는 각자만의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거다. 그쵸? 근데 또 뭔가 기대하시면서 끌고 간다. 반드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이란 게 발생돼요. 사실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윗방향만 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시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서 반짝 떠서 밀어버렸을 때 여기서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지. 다 보통 차익. 자, 삼상암 통과됩니다. 임상 통과됩니다. 빵. 여기서 팔 수 있어요? 본인 머릿속에선 이미 무조건 계속 점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과거에 무수한 펀드 매니저 후배들도 그쵸? 2, 3년 만에 전부 다 퇴사하게 된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려고 안 했고 과거의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은 1년이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사실이 반복돼요. 테마를 볼까요? 홍수 테마, 다음엔 가뭄 테마, 다음엔 재난 테마. 테마가 바뀌는 것 뿐이지 똑같은 사이클이라고. 1년 동안 놓고 보면 어떠한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변동성 플레이어. 변동성 이용해서 결과물 나오는 날짜까지는 변동성 거래하세요. 요 변동성 몇 프로예요? 56%짜리 변동성, 40%, 28%. 이 변동성이 작나요? 그리고 나서 주식수를 늘리지 말라고 했잖아. 결과물을 윗방향으로 틀 거다, 아랫방향으로 틀 거다. 자, 여기서 논쟁하지 맙시다. 어차피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건 똑같이 이루어지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라운드를 준비합시다. 자, 2라운드 뭐냐면요. 가장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황산납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선수들이나 어떤 선수들은 항상 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자, 볼게요. 자, 상원 초전도체 LK99 검진 결과 빨라도 8월 말인 그 이유는 이라고 나오죠. 자, 초전도학회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다. 자, 콘토에너지 연구소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 검증 결과 시일이 더 필요하다. 자, 1991년도부터 LK99라는 거에 논쟁이 있었죠. 왜 논란이라고 했을까요? 기다리다가 20년 동안 이어질 거다. 만일에 이게 성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놀라운 결과물이긴 한데 우리는 2라운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9월 초순에 발표합니다 라고 나왔지만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죠. 결과는 나오겠죠. 그 날짜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황산납이죠. 이 황산납 기업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게임의 모든 결과물을 내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죠. 트리거. 도화선이죠.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년 동안의 지분 가치. 하나, 둘, 셋. 비상장 기업, 캐피탈, 유사한 기업이 있더라. 자, TPC라고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기업 있죠. 하이브죠. 이게 비상장일 때 어떤 캐피탈사가 얘네 지분을 들고 있고
DPC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이 가까워지면서 주가의 하단과 상단이 바뀌더라. 단 상단 7배의 법칙을 지키는데 그 7배를 넘어가려고 하면 항상 대주주의 매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라고 하는 주가가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니까 빠질 걸 고려하고 항상 자회사 상장권을 넣더라. 똑같지 않나요? 자, 왜 그럴까? 자산운용사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기업은 여기서부터 세일 잘했답니다. 그들도 대주주도 투자자예요. 고목델타 같은 경우는. 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초전도체를 같이 개발했느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그냥 지분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지. 파워로직스랑. 그래서 자산운용 다니면서 우리 이런 그림인데 얼마를 보시나요? 와하, 20년 동안 데이터 봤을 때 한 7배 되겠네.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이 주가가 끌어올린 게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쵸? 자, 모두가 신호는요, 이 종목을 팔아야겠다. 어떤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신호가 뭐라고 보세요? 5일선? 5일선은 7일 동안, 즉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바뀌는 거예요. 5일선 이렇게 가다 바뀌다나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말이 좀 꼬이죠? 피곤해서 그래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많이 피곤합니다. 필드에서 제가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게 뭐 환율이나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종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30조를 다루는 기관들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중형주와 대형주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자, 일단 잠깐 세긴 했지만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들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생각을 해야죠. 자, 이런 변동성 매번 말씀드렸는데 축제는 즐겨라. 긍정과 부정이 요구할 때 주가 상승은 가장 화려했죠. 그쵸? 요 구간을 못 먹어도 이 구간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테마가 중기 테마인지 단기 테마인지를 구분을 안 해.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안 봐버리죠. 며칠 오다가 말면. 근데 이렇게 오를 때는 관심을 갖죠. 매일 오르고 시장에서 떠드니까.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경고 종목, 위험 종목 풀린다. 그건 이 이벤트에 끝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왜? 주의 종목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황산납입니다. 지금 황산납이 게임 체인저예요. 자, 황산납. 비상장 기업이고 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70%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 결국은 점으로 10번 갑니다. 왜? 어차피 초전도체라는 거와 비교 설명은 힘들죠. 이게 더 크죠. 그쵸? 근데 직접적인 관계가 퀀텀 에너지, 캐피탈, 신성델타 이렇게 하나를 건너죠. 황산납은 비상장 기업, 바로 지분 구조도 아주 크게 돼 있죠. 중간에 뭐가 끼어 있지 않잖아. 그리고 황산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사로 나올 거라고요. 어떤 기업으로부터 황산납을 납품받아서 시료를 해봤다. 시료를 추출해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 바로 반영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기다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뭐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기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순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야.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죠? 만일에 어떤 큰 수급이 1조를 가진 수급이 이걸 윗방향으로 틀어버린다. 그러면 순응하면 돼요. 그 순응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고, 점으로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 지분들 전부 다 매각할 겁니다. 점. 안 돼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데 20년 동안 데이터도 반드시 그랬고요. 초전도체라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맥신도 2011년도에 아직도 상용화 안 됐고 2016년도에 그래핀도 안 됐어요.
놀라운 발견이긴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2라운드의 현실적인 황산납. 이게 게임 체인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할 거라고. 기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황산납을 써야 되죠. 점으로 10번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 별표 해서 보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제로 정리해놨죠. 신성 델타 테크 20년간의 가격 법칙, 그리고 황산납 군대 한 군데. 알죠? 반드시 2라운드를 준비하고요. 축제, 매번 말씀드리죠. 축제는 즐겨라. 잔여물이 되면 안 돼요. 자, 축제 4일 동안을 즐긴다고 하면 3일차 됐을 때는 더 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대학으로 가서 놀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선수죠? 선수예요? 근데 계속 끝나서 쓰레기 치우면 되냐고? 안 된다고.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하나. 만일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윗방향으로 틀었다고 치자. 결과물. 예?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지분 가치만 들고 있다고 한들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보다 5분 빨리 못 얻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보다 5분 정도 더 빨리 시장에 나오는 정보들보다 5분 정도 더 빨리 받을 겁니다. 아시죠? 여기에서는 제가 다루는 게 굳이 따지면 종목을 다루긴 합니다. 물론 신성 델타 테크가 지금 상당히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서 이라고 한다. 장중에 또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똑같은 데서도 다른 의역 과정이 나온다 했죠. 자, 멜린드 대학교에서 100% 초전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어. 똑같은 말이지만 주가 향방은 오전에는 급등 27%, 급락, 하한가. 자, 결론은 뭐다?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판을 하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뭐다? 뭐예요? 이렇게 새로운 테마 등장, 즉 단기차익 등장.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잘 봐요. 2시 23분에 시장보다 5분 빨리 제가 올려드렸는데 뭐라고 올려드립니까? 시진핑 방한 성사가 클 것. 이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그쵸?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줄였죠. 왜? 갑작스러운 시장에 이런 산업 테마가 일어난 거죠. 이 큰 종목도 어떻게 됐다? 14% 오르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보합. 이게 왜 그럴까? 시장은 많이 오르면 이 구간에 어떤 게 일어나지? 새로운 테마군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이런 분들.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나왔을 때 2차 전지를 휘청휘청 되게 있잖아.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과거에, 자, 봅시다. 한 달 전에 보면 2차 전지만 외쳤는데 이런 급락을 준 이유가 뭐예요? 초전도체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테마군이구나 라고 하니까 핑계거리를 댄다고. 시장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핑계거리. 그게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초전도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종목 하나만 보고 거꾸로 올라가서 업종이 뭐냐, 산업이 뭐냐, 시장이 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손실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위에서 시장이 미국 시장 제롬 파월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 근데 실업률이 증가돼서 괜찮겠네. 2번 뭐예요? 산업. 엔비디아를 보면서 AI 반도체 산업. 구글과 알파벳을 보면서 AI 산업. 3번 그쵸?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업종을 이 AI 인공지능이 가는구나. 거기서 로봇 분야 하나, AI 반도체 분야 하나, 그리고 뭐가 있다? 파생되는 로봇의 필수적인 감속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그쪽에 움직이는 게 신호를 주거든. 찾아 먹으면 돼. 여기서가 세네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보죠. 그리고 초전도체 하나만 보죠. 퀀텀 에너지가 지금 상장 종목이 아니죠. 결과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실수가 나온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납니다. 네가 뭘 아냐? 네가 펀드 매니저 했으면 다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되게 되면 500% 오를 수도 있고,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50% 감내할 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확률적인 게임을 가지시라.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 대략 450% 수익 나죠? 왜 여기서는 안 하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500%를 원할까? 그쵸?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좋은 종목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해야 될 때 하세요. 근데 해야 될 때 안 해서 문제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봅시다. 두 번의 반등이 있었죠. 자,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과정 의미 없다 이거야.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끝까지 들어올리면서 갈 수 있는 이거 6%짜리. 이유가 뭐야? AI, 그리고 엔비디아, 그쵸? 코닝 회장 방문. 딱. 한 번에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뭐야? 나 더 이상 디램 생산을 늘릴 수 없어.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없다고요. 이 말 나왔잖아. 빵. 해야 될 때, 산업이 변경될 때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즉 뭐냐면 기업은 변하지 않아. 업종과 산업 사이클이 변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신성 델타테크 하는데 왜 이런 말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답지는 일러드렸잖아. 20년 동안의 가격 법칙, 정확히 상단과 하단, 그리고 변동성, 날짜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 예정된 날짜까지 변동성이 3번이 온다고. 하루에 몇 퍼센트? 30% 이상. 마지막 그 결전의 날이 바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에는 딱 2번의 이날 아니면 이날이에요. 이날까지의 여의도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날 만일에 결과물이 안 나왔어, 움직이지 않아, 하지마, 이날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 전까지는 변동성 플레이어 3번만 하는 거야. 그러면 10만원 가는 평가 금액은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주식수는 요만큼 더 빠진다 하더라도 현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윗방향을 잡는 어떤 그림이 나와. 예를 들어 뭐 10조 가진 무슨 뭐 빈살만이라도 온다 칩시다. 그러면 하면 된다고. 절대 그렇게 가진 않는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만 빠져 있고 얘를 뭐를 볼 거냐고. 참조할 수 있는 종목이 있냐고. 업종이 있냐고. 산업이 있냐고. 상용화는 무조건 6년 이상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왜? 2차 전지도 배터리, 화학적 반응이죠. 자, 손실률을 줄이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끔 배터리 효율. 결론은 초전도체가 여기서 쓰일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 근데 잘못 쓰이게 되면 진짜 터져버린다고. 몇 년 동안 상용화학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다 해야 된다고. 그쵸?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빠져 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몇 조짜리들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만, 야, 그냥 나는 나만의 길을 갈란다. 참, 결국은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죠. 그렇게 해서 돈 크게 버신 분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왜? 항상 사야 될 때는 여러분들은 피한다고. 안 본다고. 초전도체는 어려웠으니까. 근데 누구누구 관련주, 오염수 테마 이런 것들을 한다고. 쉬우니까. 자, 시장에는 쉬운 게 돈을 벌어줄까요? 시험도 쉬운 시험이 여러분들을 좋은 데로 이끕니까?
사법고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모두가 어려운 게임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단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죠. 근데 안 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직까지는 필드에서 시장의 금융사마다의 어떤 시장 큰 판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찍어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나름 1,000억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고, 시장에 코로나 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 했죠. 왜? 산업이니까. 치료제, 백신, 그 당시에는 원했던 거고, 실제로 마스크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종목들이 실적을 동반했고, 진단키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미국에서 방문할 정도로 큰 화두였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면 영상은 끄십시오.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한 거면 반드시 대응하세요. 왜 그러냐? 자,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 하더라도 리튬에 대한 평가 자체를 150만 원으로 준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처럼 공매도 펀드가 나올 때는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선수죠. 근데 아니야, 이 종목은 무조건 150만 원, 200만 원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계속 같은 그림을 가고 있다고.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100%, 200% 추가 수익을 내고 있잖아. 단 그걸 예측할 수 없냐? 아니야. 시장에서 말씀드렸잖아. 구글, 알파벳, 미국, 그쵸? AI 반도체 전부 다 시장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 무시해버리지. 무조건 초전도체만 집중돼 있으니까. 자, 제가 한번 단언 한번 해드릴게요. 항상 저한테 그러는데 댓글로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고, 자, 만일에요, 이 전략대로 하십시오. 이 전략 일단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자, 다시 실수하지 마시고 신성 황산납 점으로 10번 갑니다. 아시죠? 자, 샵 보내주시고, 중요한 건 텔레그램 방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자,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 시장의 업종, AI 이런 판을 다룹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여 판만 알고 있어도 네가 2배 먹고 3배 먹느냐의 싸움이라고. 2차 전지에서 옮겨가는 반도체판. 반도체판은 삼성전자도 움직이잖아. 산업이란 게. 그죠?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AI, 로봇, 이것만 다뤄도 여러분들은 종목 제가 3개만 적어도 뭘 사더라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싸움이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선착순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텔레그램 방도 지금 하나를 더 만드는 건 제가 너무 힘들고요. 지금 300명에 대한 여분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럴 것 같아서 40분 정도만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연휴 고려해서 배당이 나오는 12월 24일 이전까지 5천만 원을 만드는 플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급 종목이란 건 없다. 시장, 산업, 업종, 그 다음에 종목. 여기서 특급 종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답지를 보면서 거래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자, 보시죠. 4배라는 수익, 5배라는 수익이 과연 어떻게 이 법칙에 의해서 시장, 업종, 그리고 산업, 그리고 종목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종목만 보고 거래하면서 큰 수익을 내겠다? 갑자기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측하지 못하는 게 시간인데. 아시죠? 자, 분명 일러드렸어요. 변동성 20년 동안의 데이터 보내드릴 거고, 상단과 하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더라. 그리고 황산납 2차전을 준비하자. 자, 점으로 10번 간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연말까지 12월 24일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드는 플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선착순 50분한테만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자, 문자 보냈다. 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제가 빠른 속도로 오늘 확인하고 이 방은 일단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식 타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구간에서 좋은 말,
어느 구간에서는 경계감, 변동성. 결국은 지나오면 다시 저를 찾지만 결국은 뭐다? 손실이란 거는 일단 감안해서 그때 다시 오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마도 지금 금융기관 상대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만 하긴 하지만 연말 이후 좀 지났을 때는 아마 이런 활동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수익을 좀 내셔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전달해주는 주식 타짜였다라고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인생은 바꿀 수 없지만 뭐다? 주식은 아주 쉬운 게임의 상품이다.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